안녕하세요, 특파맨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을 임대인이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는 경우, 일명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못 돌려줘를 대비해서 매끄럽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 끝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쭈피디님 말씀이 맞아요. 보증금은 임대인의 돈이 아닌 임차인의 돈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 무조건 줘야 하지만, 급격한 전세시장의 불황으로 인해서 임대인의 현금 흐름이 막힌 경우에는 좀 부득이하게 반환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임대인이 연락이 잘 되지만 보증금 반환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면 보다 원활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임대인이 돈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해야죠. 내 돈인데. 영PD 소송해봤어요? 내용증명은 보내봤어요? 소송이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증명이나 임차권 등기를 하고 민사소송이라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받아낼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회 초년생분들은 분명 내용증명을 보내보거나 직접 소송을 경험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거라 내용도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 최우선적인 정답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법적 조치는 최후의 보류수단이라 생각하시고, 문자와 카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MBTI F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신다 그러면 진짜 엄청 감정적으로 싸울 것 같은데. 쭈피디, 저도 F라서 공감은 되는데요. 우리 목표는 보증금 반환이지 임대인과 막 싸워야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내 돈 주세요를 최대한 정중하게 말할 건데요. 굉장히 화도 나고 불안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쭈피디. 네. 아니, 저 같은 사람한테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무조건 메모해놔야겠어요. 첫 번째로 고지인데요. 고지란 당연히 퇴실 통보겠죠. 만기 퇴실인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힌 만기일 땡땡 개월 전 퇴실 통보를 하셔야 만기 퇴실이 가능하신데요. 뭔가 좀 찝찝하거나 느낌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6개월 전부터 미리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02호 세입자입니다. 계약서 쓸 때 이후로 처음 연락드리네요. 잘 지내셨죠? 여기 들어와서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어서 이사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 회사가 멀어져서 아쉽게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요새 시장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일찍 연락드립니다. 만기날 12월 31일에 나가려고 하니 보증금 반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는 이런 걸 쿠션 멘트라고 하는데요. 옛 속담으로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죠. 임대인과 얼굴 붉히며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가시면 이 이후에도 말씀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임대인도 미리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임대인분께 답변이 오겠죠. 바로 돌려주신다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면 가능합니다. 혹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첫 번째로 세입자가 맞춰지면 가능해요 라고 하시면 임대인이 저렇게 말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만기인데 왜 돈 안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나가는 날만 더 밀릴 뿐이라서 최대한 협조적인 뉘앙스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만 주신다면 언제든 나갈 수 있게 협조하겠습니다. 방도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부동산에 많이 내주시고 저 또한 여러 부동산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라고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 다 보내놓으시면 되는데, 최대한 협조해 드릴 테니 퇴실 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놓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만약 두 번째로 임대인이 일단 기다려보세요 라고 답변이 온다면 임차인분들이 제일 난감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은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한 달 내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빠르게 피드백 부탁드리고 퇴실 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인도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지 못하니까 임차인의 의도를 남겨놓고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 있게끔 얘기해놓는 게 좋아요. 아니, 특파맨, 임대인이 제 돈을 지금 못 돌려준다는데 저렇게까지 좋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PD님처럼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데요. 임대인도 지금 당장 현금이 10억, 20억 있으면 저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저렇게 좋게 말하면
임대인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없던 돈도 어떻게든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어쨌든 임차인은 뭐 최대한 빠르게 나가긴 해야 되니까. 근데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만약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자, 두 번째, 공감과 압박인데요. 아니요, 특방맨 잠깐만요. 네. 이런 상황인데도 저희 임차인들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영PD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화를 내면 임대인의 반감을 가져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감하는 말을 섞어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임차인의 의사도 확실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압박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압박하실 때는 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202호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 걱정돼서 자꾸 연락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만긴 날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저도 만긴 날에 맞춰서 집을 찾을 예정입니다. 제가 만약 계약을 한 후에 보증금 반환이 안 된다면 제가 걸어놓은 계약금에 대한 손해까지 사장님께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특방맨 임차인이 저렇게까지 임대인을 오고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임차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임대인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죽자 살자 달려들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은 나 몰라라 하고 급기야 돈의 압박 때문에 파산 또는 개인 회상이라는 안 좋은 생각까지 임대인에게 가득해지기 때문에 맞춰줄 건 맞춰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해서 임대인도 상황을 인지하고 돈을 어떻게든 마련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어떻게든 구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럼 특방맨, 만약 저희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요? 만기가 돼도 안 돌려주신다면 지금부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하셔야 하는 건 내용 증명입니다. 내용 증명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내용 증명이 정확히 뭐고 거기다가 뭘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 증명이란 쉽게 설명드리면 제 보증금 돌려주세요를 임대인에게 서면 자료로 보내서 법적 증거 자료로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용 증명은 말 그대로 증명하는 개념이라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반환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증명 보내실 때 주의사항은 답변을 유선상으로 요청하시면 안 되고 세입자가 원하는 정확한 요구사항을 잘 적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마무리는 계속 얘기한 따뜻한 끝인사로 해주시면 좋아요. 만약 이렇게 내용 증명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좀 짧은 시간 안에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는데요. 내용 증명을 보내도 전혀 반환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면 두 번째,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해요. 하지만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을 압박하기에 제일 좋으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임차인한테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인데요. 임차권 등기가 왜 임차인한테 독이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해줬을 때 임차인이 등기에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등기에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 세입자가 등기를 보게 되면 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잘 안 해주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구하기가 정말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퇴실날 보증금 안 주시면 저 임차권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저렇게 말씀하시면 임대인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임차권 등기를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는 순간 다음 세입자를 구해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임대인이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보증금 반환의 시간 또한 길어지고 가장 최악은 보증금 반환에 대해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는 보다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그냥 막 소송하고 경매 넘겨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특방맨이 임차권 등기나 소송이 능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일단 거주하시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개별 등기로 되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덜 복잡한데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서 내 우선순위를 확인한 다음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시세를 알고 진행하셔야 해요. 만약 내가 제일 후순위거나 후순위 인근이다, 주택 가격이 너무 낮아서 경매 실행 시 유찰되면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30억인 건물이 있는데 융자가 10억이고 선순위 보증금이 14억, 그리고 내가 마지막인 후순위라고 할 때 경매라는 게 아무래도 정상 가격에 낙찰되면 너무 좋겠지만 유찰이 돼서 60에서 70% 가격에 팔린다고 하면 18억에서 21억이죠. 간단하게 계산하면 차액이 6억, 3억에 대해서는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융자와 선순위 보증금을 잘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잘 확인해서 임차권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인데요. 사실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정말 소송을 해야 한다면 최후의 수단이라 준비할 것도 많고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 인지세 등등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하시기 전에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 또한 평균적으로 4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린다고 하니 마음 단단히 부여잡고 시작하셔야 해요. 아, 특방맨 이런 거 들으면 들을수록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피디님 말씀처럼 청년분들이 점점 더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잘 받으셔서 큰 분쟁 없이 안전하게 이사 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특방맨이었습니다. 안녕.